네, 다음 질의는 이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먼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준석 후보자님, 언론노조에 대해 가지고 좌파적 성향을 띄었다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 윤창현 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노조의 좌파적 성향을 지적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재작년으로 가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벌써 3년 됐군요. 3년 전이군요. 대선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언론노조에서 굉장히 단합된 형태로 같이 거기에 맞서 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언론중재법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인데, 그럼 이준석 후보자께서는 좌파의 균열입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그 주장을 했던 것은 예. 언론노조가 민노총을 상급기관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예. 언론노조가 민노총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왜 상급기관을 민노총으로 두는지 저는 예, 오전에 이해가 하셨던 되지 말씀이었어요. 윤창현 위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민노총에 있어서 그런 지배를 받는 관계이거나 아니면 강령을 따르는 관계 있습니까? 민주노총의 정식 명칭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연맹이라 하는 것은 각기의 산별 노조가 각자의 강령을 가지고 연맹의 형태를 취해서 관련한 의사결정을 합의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자체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고 정치세력화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강령에도 정치세력화 강령이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전 국민 중에 2,500만이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 정치행위를 하는 의회 구성에 있어서 판검사님들, 재벌급 대기업의 임원님들이 의회 구성을 독점해야 합니까? 이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허동이고 있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키워야겠다는 주장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요. 정치 세력화라는 게 반드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는 문제를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모든 노력들을 정치 세력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좌편향이라 하는 주장은 극우적 시각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평범하게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그에 입각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조금 같이 몰아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오전 중에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 후보자께서는 언론노조가 사실상 방송국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임명동의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방송법은 방송법 자체가 특별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송법상에 보면 대주주라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지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상법의 범위를 초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의 측면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의 개념을 뛰어넘는 특별법의 형태로 방송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장선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또 민영방송이라 할지라도 대주주나 국가 권력에 의한 인사권의 독점이 갖고 오는 보도의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서 임명동의제라는 것을 단체 협약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임명동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수의 신문사에서도 편집국장 직선제,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를 여러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인사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결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준석 후보자님. 그럼 방금 전 임명동의제 관련된 내용에서 결국 견제의 의미로서, 균형의 의미로서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전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입법부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공직자의 임명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무총리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다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비상시에는 유고시에는 대통령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장관급들은 이렇게 그 전문 과정을 거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덜 중요한가요? 인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사에서 임명 동의제라는 것은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주요국의 국장으로 임명되지가 못합니다. 예. 그것은 지금 그 노조 구성상, 언론 노조 구성상 다수가 제가 퍼센티지까지 얘기는 못하겠지만 MBC의 경우 가장 최근에 2023년의 경우에 1,100명 중에서 거의 980명, 1,000명 가깝게 언론 노조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 노조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임명되지가 못하는 예, 구조가 되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원장 실제로 임명동의제 투표했을 때 이준석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몇몇 케이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김장겸 의원님 계신데 김장겸 의원이 관련된 건을 좀 얘기해야 돼서 우선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 이준석 후보자님, 김장겸 전 사장이 해임될 때 그 당시 방문지 이사 중 5명이 7가지 해임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공정성, 공익성 훼손 등등등 해서 7가지 해서 이런 사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런 판단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어느 정권에서든지 막론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일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호찬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예, 이 이야기는 두 분의 MBC 노조 위원장들께 공의 드릴 질문인데요. 현재 MBC의 경영 실태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분의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MBC의 현재 안영준 사장체 내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영상에 있어서 MBC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마 KBS나 SBS 다른 지상파 방송에 비해서 경영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고 아마 상반기에도 한 150, 60,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150, 60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김장겸 사장의 해임 당시에는 경영 상황과 공정성 문제가 어떠했습니까? 김장겸 사장 시절부터가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김재철 사장, 안광한 사장, 김장겸 사장까지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MBC의 공정성은 철저히 무너졌고 MBC를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시켰고 모든 수치, MBC에 대한 신뢰도, 시청률 포함해서 모든 수치가 상당히 떨어졌을 것이고 지금의 MBC를 비교해보면 모든 조사에서 MBC의 공정성, MBC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현 사장의 해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정환 위원장 앞으로 와주십시오.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영준 사장 체제에서의 MBC의 경영 상태와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MBC 노조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2월에 MBC 사장이 지원했던 3명의 후보자가 그 시민들을 모아놓고 자기 이제 정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박성재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이 우리 뉴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2분 다 언론 노조원들이거든요. 현재 MBC 사장인 안영준 후보자조차도 일부 시청자들은 우리 뉴스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청자들은 우리 뉴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후보자는 역시 언론 노조원인데요. MBC 뉴스를 민주당 방송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주요 그 불공정 보도를 리스트 한 것만 하더라도 몇 페이지가 됩니다. 지난 총선 때보도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거는 크게 보도를 하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거는 그 홀대를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경영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박성재 사장이 오신 다음에 크게 호전이 됐는데 문제는 그 흑자가 드라마 제작을 줄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의 성공이라 할까요? 앞으로 큰 과제를 남겼습니다. 후임 경영진이 해결해 나가야 할 아주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임 경영진이라 하시면 지금 해임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함했어요. 아, 예. 뭐 안영준 사장이 영원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보죠. 네. 자, 지난 1년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인터뷰가 허위로 들어가니까 MBC는 축소 보도를 했습니다. 방심위 위원장 그 민원사제 의혹 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를 재탐 상탐하면서 그 비난 보도를 했거든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했죠.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이 나니까 당시 정부 책임을 들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쏙 빼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챔피언과 무관한 것처럼 보도한 게 MBC고 올해 초에 10년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권에 불리한 항목만 질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호주 대사가 발령을 받으니까 임명이 되니까 그게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왔지만 수사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열거하신 거로 이해하고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자님, 지금 이렇게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또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영 실적은 좋다고는 하지만 불황형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 보십니까? 현 사장에 대해서? 경영 사유는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성 관련해서는 지금 MBC 흑자 아닌가요? 흑자이지만 오정환 본부장 얘기대로 그것이 비정상적인 흑자인지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